금리 인하 호재, 대출 축소 악재, 7월 부동산 시장은 어디로 갑니까? 일단은 봅시다. 금리는 내렸지만 대출은 축소했다. 결국은 이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는 일반인들한테는 뭐 금리 인하가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DSR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내가 대출을 받지는 않지만 금리가 되면 괜히 분위기가 뭔가 조성이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뭔가 좀 살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심리적인 것들이 조금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하락으로 이어질 경우 한국은행이 하반기에 금리를 1, 2회 더 내리겠다라고 이렇게 이창재 총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지금 취약하고 더 우울하고 조정 중인 노도강까지도 실수요가 확대될 것이다. 비싼 것들은 비싸서 못 사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노도강, 금강구, 중랑구를 띄우려고 하는 이 금융권 높은 분들의 깊은 뜻이 담긴 조치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중석 이 교수님도 참 측은지심이 대단하신 분 같아요. 네. 그리고 대출 한도가 실제 매수 여력에 더 큰 영향을 주는 만큼 금리 인하만으로 집값 상승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다음 뉴스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17주째 연속 상승했고요. 세종은 오름세가 주춤했다라고 하는 이제 기사인데요. 어저께 한국부동산원 이제 기사 그 주간 부동산 동향이 발표됐고 그 결과를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은 올랐는데 인천, 경기는 빠졌고 지방도 빠졌고요. 서울에서도 강남, 송파, 서초, 양천, 강동, 마포, 뭐 용산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지역들만 많이 올랐고 나머지는 좀 조정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한번 대충 볼까요? 일단 서울 많이 올랐죠. 그리고 세종시도 올랐지만 상승폭이 줄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나머지는 지금 충북, 전북 요 지역들만 플러스네요. 요거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은요. 일단 수치하고 의미들은 정리를 해놨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울, 경기, 인천, 지방 나눴을 때 지금 뭐 양극화라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전세 시장은 매매 시장보다는 좀 안정화가 돼 있고 그리고 지역별로 좀 변동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관망세 실수요 중심 공급 부담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좀 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한 전략은 네프콘에다 풀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네프콘 구독하신 분들은 네프콘을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네프콘에는 좀 민감한 얘기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디를 사라 찍어줍니다. 뭐 이 셋 중에 어디가 좋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네프콘은 제 개인적인 사견이 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파쇼 핸드스키 블로그는 좀 일반적인 얘기들을 알기 쉽게 풀어놓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좋다는 얘기고요. 양쪽을 다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가율 2년 4개월 내 최고고요. 여주, 이천은 80% 넘어서 전국서 가장 높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리얼하우스라는 곳에서 프로테크 업체인가 봅니다. 집계를 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전세가율이 왜 지방도 아니고 수도권 여주, 이천 80%가 넘게 제일 높으냐? 하이닉스 등 산업단지 전세 수요 여파라고 합니다. 제가 인터뷰한 기사군요. 저 몰랐네요, 이건. 김학열 부동산 조사 연구소 소장은 여주와 이천은 구축 아파트 재고가 많고 최근 2, 3년 동안 신축 공급도 많았다면서 이런 공급 과잉으로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같은 수준이거나 오히려 전세가가 매매가를 넘는 경우까지 나오는 상태다. 이 말이 왜 이렇게 꼬였냐? 이런 얘기가 아닌데. 아무튼 특히 이천은 하이닉스 영향으로 집을 사지 않고 높은 가격을 주고 전세 산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들. 여주시와 이천시는 전세가율이 높은 것은 SK 하이닉스 등 기업이 3년에서 7년 정도 파견 근무를 하고 다른 지역으로 돌아간 사람이 많아서 집을 매매하지 않고 전세로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들이라고 하는데 제가 인터뷰를 했던 것들을 되돌려보면은 이제 이 기자분이 제가 이제 말을 빨리 하고 많이 하니까 중간에 이게 뛰어넘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이천 얘기를 들어볼게요. 이천은요 되게 좋은 입지예요. 왜? 하이닉스가 있고 하이닉스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협력 업체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저 지역은 일자리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살기에 굉장히 좋은 입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 일자리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천시에서는 경기도의 도시개본 계획
그 내에서 주택 숫자를 굉장히 많이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중립택지개발지구라고 해서 또 이제 이천시에서 엄청나게 이제 아파트를 때려 짓습니다. 근데 이천시뿐만이 아니라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용인시도 이제 그 공장을 확대하고 있고 그리고 청주시도 또 확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천시만 막 증가하는 건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이 일자리 숫자부의 증가보다 더 빨리 공급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신규 아파트를 분양했던 것들이 깔끔하게 분양이 되지 않고 미분양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천시는 굉장히 많은 미분양이 있고 실제 미분양 관리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미분양이 나게 되면요. 이 건설사들은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가 당연히 구축보다는 비쌀 거잖아요. 할인 분양을 합니다. 그렇겠죠? 그럼 할인 분양을 하게 되면은 이게 새 아파트인데 할인 분양을 하니까 기존 아파트보다 비싸긴 비싼데 그래도 거의 붙어 있어. 그러면 이제 그 이천시에서 아파트를 살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거 구축을 사? 신축을 사? 근데 여기는 집값이 빠지나 봐. 신축도 가격이 빠졌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집을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근데 여기서 일은 해야 돼. 그럼 당연히 전세나 월세 사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를 찾는 사람들 수요가 많아. 찾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신규 아파트들은 아직 지금 짓고 있고 신축 분양한 지가 완전 알만 있으니까. 근데 구축에서 이제 찾다 보니까 구축 아파트를 사기가 애매한 거예요. 왜? 신축이나 구축이나 가격이 비슷한데 참았다가 저거 나중에 신축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들어서게 되면은 지금 이제 좋은 입지에다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구축 아파트 가격 전체 매매 가격이 서 있어요. 서 있거나 오히려 빠지고 있죠. 왜? 신규 아파트가 그 할인 분양을 하게 되면은 내려오니까 구축 아파트를 하향 평준화 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매매가는 내려오다 보니까 좀 붙는 상태입니다. 지금 말이 평균이 80%지 90% 100% 되는 곳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매가랑 전세가랑 똑같은 아파트도 있다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말을 들으니까 제가 설명한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네.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설명이 훨씬 더 쉬웠죠? 예,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하는 스마트 튜브 부동산 조사연구소 김학렬 소장이었습니다. 네, 다음 뉴스. 예, 원래 이렇게 지방이 높아요, 지방이. 예, 전라북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라북도 한참 투자하고 다닐 때 500, 1000이면 한 채씩 다 샀었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입지 중에 하나가 목포였어요, 목포. 지금 다 팔았고 이제 없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목포에 1억짜리 아파트를 사요. 목조에 1억짜리 아파트를 사게 되면 전세가 9천만 원. 예, 그러면 잘하면은 막 그 9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9천만 원의 전세를 이게 물량이 없으면 9,500까지 맞추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한 1,000갭을 끼고 살 거였을 500갭을 끼고 사갖고 한 채를 더 사지. 그래서 막 한 채 계약하러 갔다가 두 채를 계약하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20년 전이에요. 20년 전. 예. 근데 이제 그럼 그걸 얼마에 파느냐? 그러니까 뭐 서울처럼 큰 돈은 못 벌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투자 금액이 이래저래 해서 한 채당 1,000만 원씩 들어가게 되면은 팔 때는 한 1억 5천 정도 파는 거죠. 그럼 세금을 한 뭐 15% 20% 내고 장기간 갖고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한 뭐 아무튼 뭐 시세 차이가 한 5천 되는 거잖아요. 1억에 샀었으니까 거기서 이제 세금 내고 나머지 게 제 거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속된 말로 그때는 막 그 뭐 1,000뛰기 2,000뛰기 뭐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예, 20년 전에 그렇게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전라북도는 갭 투자, 전라북도뿐만이 아니에요. 전라남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전라북도는 이제 전주 군산 많이 했고 전라남도는 여수는 좀 그랬고 목포 많이 하죠. 목포 많이 하고 광양 들어가신 분들은 다 물렸을 것 같고 광양은 그렇게 활성화된 적이 아니라서 그랬죠. 차라리 광주를 많이 했죠. 광주의 광산구 한참 뜰 때 그런 데 많이 했었죠. 충청북도는 청주가 대장이고 뭐 청주 말고 진천이나 충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쪽 가신 분들은 재미 못 봤지. 청주가 훨씬 더 재밌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뭐 나중에 그 갭 투자 연대기 하면은 저는 뭐 누구보다도 할 말이 많아요. 왜? 전국의 투자를 다 해봤기 때문에 정말 많은 걸 해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시기예요. 왜냐하면 그 아파트들이 이제 안 오르거든요. 옛날에는 1억짜리가 1억 5천 되고 뭐 2억도 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1억 5천짜리가요 안 올라요. 10년 동안 안 올라요. 예, 그런 부분들. 아무튼 그렇습니다. 서울서도 중랑구, 구로구, 강북구 이런 지역들이 견적가격이 높은데 서울은 60%밖에 안 되는데 높다고 하십니까? 서울 평균이 50%가 안 되니까 60%면 되게 높은 거죠. 예. 그리고 요 지역들은요 금액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강남 같은 경우를 갭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게 강남, 서초, 용산은
갭이 20억, 30억이 들어요. 근데 그것이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 지금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 얼마나 뜬금없어요, 진짜. 예, 얼마나 뜬금없는 제도입니까? 규제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갭 투자의 갭도 모르시는 분들이 그 만드는 정책입니다. 시장에서 먹힐 리가 없죠. 먹힐 리가 없죠.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 부동산 정책 만드시는 분들이 그냥 딱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요. 저 머리를 저렇게 싸맸을 텐데 저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 보면서 자괴감이 안 느껴지나? 그러니까 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할까? 라는, 그러니까 갭 투자자만 막고 있지 실수요자들은 막을 수가 없잖아. 예, 그런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갭 투자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또 풀어드릴 시간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